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역사적인 합의를 코앞에 둔 상대에게 왜 굳이 맹렬한 비난을 쏟아낼까요?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포기 양해각서, 즉 MOU 서명을 눈앞에 두고도 이란을 향해 거친 언사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마치 중요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상대방에게 험담을 퍼붓는 듯한 모습처럼 보였달까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국제 정치의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역학관계와 지도자들의 심오한 의도가 숨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표면적인 역설 뒤에 감춰진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의도를 3가지 핵심 이유를 통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의 발언 속에는 어떤 전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지 함께 그 미스터리를 풀어보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떠나보시죠. 단지 뉴스 헤드라인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국제 정치의 속살을 엿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독특한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거래의 기술에서 비롯된 협상 전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합의 직전까지 상대를 극한으로 몰아붙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상대방의 심리를 흔들고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는 이런 극단적인 압박을 통해 상대방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양보를 받아내곤 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그의 단호한 표정과 마이크 앞에서 쏟아내는 강경 발언들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압박의 도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그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합의가 깨질 수도 있다는 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피로감을 안겨주고 결국에는 더 이상 끌고 갈 바엔 여기서 합의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이끌어내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넘어 상대의 심리를 정교하게 조종하는 고도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여러 차례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로켓맨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며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막상 회담장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러한 모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전에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협상 중에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협상 스타일을 일관되게 고수해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란을 향한 맹비난 역시 핵포기 MOU라는 중요한 합의를 앞두고 이란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마지막 압박 전술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마치 체스판 위에서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고 마지막 한 수로 승리를 확정지으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란 핵포기 MOU 서명을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강경 발언들은 그의 오랜 사업 경험과 정치적 노하우가 집약된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는 협상의 기술이 발현된 결과였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무엇을 얻게 될지, 그리고 미국은 무엇을 양보할지, 그 모든 조건들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였던 셈이죠. 이러한 전략은 상대방에게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미국이 원하는 바를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심리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상대방을 압박해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점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고 마지막 한 수로 자신의 승리를 확정짓는 듯한 전략적인 움직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란을 향한 맹비난 뒤에는 단순히 협상 테이블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의도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국내 정치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그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 내 보수층 유권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란은 오랫동안 악의 축으로 인식되어 왔고 핵 개발은 물론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여겨졌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맹렬히 비난하고 압박하는 모습은 보수 지지층에게 누리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영웅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다가올 중요한 선거나 재선을 위한 아주 치밀한 포석으로서 대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정치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엿보이는 대목이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정치인들에게 대외 정책은 종종 국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곤 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강경한 발언은 자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우리가 적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비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이란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통해 미국의 국익이 보호되고 있다고 믿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열광적으로 모인 집회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언급할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던 장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이란 이슈를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국내 정치적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수많은 기사들을 떠올려보면 트럼프, 이란의 강력 경고, 이란 핵 협상, 트럼프의 승리인가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이 끊이지 않았죠. 이는 미국 사회 전반의 이란 문제를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심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에 대한 강경 정책을 지지하는 보수단체와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이는 그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여론의 파도를 타듯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결집시키는 영리한 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비단 핵 프로그램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경고와 견제 또한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죠. 이란은 오랫동안 시아파 무장 세력을 지원하며 중동 지역의 분쟁에 개입해왔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다양한 세력에게 자금과 무기를 제공하여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고, 이는 곧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순위파 국가들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이란의 끊임없는 개입과 영향력 확대를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의 핵 문제 해결과 더불어 이러한 다른 위협 요소들 또한 동시에 관리해야 할 과제였던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역시 미국에게는 큰 우려 사항이었습니다. 핵 프로그램 포기에 대한 MOU를 앞두고 있지만 미사일 개발은 여전히 이란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주변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핵 문제 해결만으로는 이란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따라서 이란 핵포기 MOU 서명을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맹비난은 단순히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을 넘어 이란의 포괄적인 위협에 대한 경고이자 견제 메시지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핵개발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뒤에 숨겨진 다른 수많은 위험 요소들까지도 한꺼번에 제어하고 이란의 모든 도발을 근본적으로 막아내려는 듯한 포괄적인 전략이었던 것이죠. 중동 지도를 펼쳐보면 이란 주변에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 지역들이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이라크 내부의 종파 갈등 등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분쟁들이 끊이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복잡한 중동 역학 관계 속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인 의도를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중동 정세 보고를 받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아마도 이러한 다층적인 위협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었을 겁니다.
핵 문제 해결이라는 당면한 중요 과제와 더불어 더 나아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란의 지역적 패권 확장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려는 포괄적인 전략이 동시에 매우 치밀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포기 MOU 서명 직전까지 맹비난을 쏟아냈던 배경에는 단순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거래의 기술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치밀한 계산, 그리고 비핵화 외 이란의 다른 위협 요소들까지 동시에 견제하려는 다층적인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결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정교하고 계산된 복잡한 국제 정치의 방정식 속에서 도출된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을 향한 강경한 발언은 결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죠. 협상에서의 우위 확보나 국내 정치적 지지층 결집이라는 목적 외에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 이외에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다른 요소들까지 동시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견제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시아파 무장 세력들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며 중동 역내의 분쟁과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부추겨왔습니다. 이러한 대리 세력들을 통해 이란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심화시켜왔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이러한 행보가 핵무기 개발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단순히 핵을 포기한다고 해서 이란의 모든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깊숙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중동 지도 위에서 이란 주변국의 갈등 지역을 짚어가며 이란의 영향력 확대가 불러올 잠재적 위험에 대해 백악관 참모진이 깊은 논의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지시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이란은 핵 합의와는 별개로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었죠. 이 미사일들은 언제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거리 역시 중동을 넘어 유럽 일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란의 미사일 개발이 영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자국 병력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또 다른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 훈련 기록 영상을 보고받으며 그들의 군사적 위협 능력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핵포기 협상이라는 당면 과제를 다루면서도 이란의 이러한 포괄적인 위협 요소들까지 동시에 압박하고 견제하려는 다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강경한 발언들은 단순히 핵 프로그램을 멈추라는 메시지를 넘어 중동 지역에서 무장 세력 지원을 중단하고 탄도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라는 더 넓은 범위의 경고이자 압박이었던 셈이죠. 이는 이란이 핵 문제 해결만을 통해 모든 제재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이 가진 강력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을 향한 맹비난은 결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역사적인 합의를 앞둔 상대를 비난하는 모순된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다면적인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낸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정치적, 외교적 DNA를 이란과의 협상에서도 고스란히 발현시켰던 것이죠. 단순히 핵 문제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나아가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벌이는 모든 위협적인 행동들까지 동시에 견제하려는 포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트럼프의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것처럼 느껴졌을지라도 사실은 복잡한 국제 정치의 방정식 속에서 도출된 매우 치밀하고 전략적인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단순한 표면적 현상에 대한 의문에서 벗어나 복잡한 국제 정치의 본질과 지도자의 전략적 사고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비난 사례는 국제관계에서 지도자들의 발언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국내외적 복합적인 고려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그 이면의 복잡한 맥락을 깊이 있게 읽어내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말이죠. 국제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지도자들의 전략적 행보가 항상 표면적인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성찰을 남기며 앞으로도 국제 뉴스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많으니까요. 우리는 이처럼 국제 정치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전략과 계산이 숨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